푸른 바다를 유유히 헤치며 운항하는 수많은 배들. 이 배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연료. 사람이 밥을 먹듯 배들도 든든히 연료통을 채워야만 싱싱 나갈 수 있는 법. 하지만 그 과정에 남모르는 기다림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뭐 30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쩔 때는 뭐 반나절 안 그러면 하루가 딜레이 되는 거 많습니다. 급유선 기다리다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간다는 사람들. 배에 기름 한번 넣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여기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 경상남도 통영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형 선박들이 이곳에서 건조되고 있다. 건조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출항을 앞두고 있는 선박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 네, 이 선박은 오일이나 기름 등 화학 제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오일 케미칼 탱커 선이고요. 사이즈는 7만 4천 톤짜리입니다. 그러면 저 배는 언제 출항하나요? 네, 배가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오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박이 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망망대해를 가르며 출동한 일명 선박 밥차가 있으니 바로 출항을 위한 연료 공급을 위해 출동한 급유선이다. 아무리 잘 만든 배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 급유선이야말로 선박이 제 역할 다하게 만드는 활용점정이 아닐 수 없는데, 저런 대형 선박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기름을 넣고 또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통 이 대형 선박들은 한 달에 3번 정도 기름을 넣는데 한 번 열 때마다 300톤 정도 기름을 넣습니다. 한 번 낼 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우와, 선박 덩치만큼이나 먹는 기름량도 어마어마하다. 양도 비용도 엄청나지만 그만큼 급유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은데, 출렁이는 바다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유하는 것이 관건. 저희 급유선으로 기름을 받아서 본선이 위치해 있는 현장 항까지 수송을 해가지고 기름 호스를 본선까지 끌어올려서 주유구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초도적인 안전관계를 대응을 하고 난 이후에 기름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박에 급유를 하려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이야, 이게 보통 큰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대형 선박에 대한 급유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 한편에선 속이 아주 바짝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잘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듯한데 결국 참다 못해 전화기를 꺼내들은 기관장님. 여보세요? 예, 출항해야 되는데 언제 와요? 아예 금방 갑니다. 금방이 언제입니까? 바쁜데. 예, 속력을 최대한 빨리 내가지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오세요. 예,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이거 참. 재촉 전화 받은 곳은 다름 아닌 급유선. 빨리 간다고 말은 했지만 이를 어쩌나 아직도 이곳은 망망대해네요. 기름을 넣고자 하는 선박들이 많아서 바쁩니다. 이곳 항만에 등록되어 있는 급유선이 몇 척 되지 않는 데다 그마저도 대형 선박 급유에 투입되는 날이면 소형 선박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급유선이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전화하면 금방 간다는 음식 배달도 아니고 금방 온다는 급유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아주 속이 탄다, 속이 타. 아이라노, 이거 참. 아이고, 아이고 기관장님 발 괜찮으세요? 그 배가 무슨 죄예요? 선박 급유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
선박들의 출항이 많을 때면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네. 급유 신청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거기 위치가 어디신가요? 아, 포항항이요?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어서 작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록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 급유 신청이요? 아, 옥포항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승포항이요? 급유 회사에 기름 좀 팔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말하는 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 회사 입장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잠깐 회의 좀 할까요?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지만 다들 꿀먹은 벙어리? 더 해봤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항구에서 그 선주분들한테 급유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 어쩌지 큰일인데. 회의가 이어질수록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다. 이사님, 지금 다들 무슨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 급유 신청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급유선을 보유하고 있는 척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각 항마다 장비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중 생각해서라도 급유선 몇 척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아유, 급유선 한 척에 20억 가량 해요. 20억이요? 응? 20억이요? 현 법률상 급유업을 하려면 각 항구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 기준이 반드시 항구마다 급유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항구 수에 맞춰 수십억 하는 급유선을 턱턱 사들일 수는 없는 노릇. 그러다 보니 모든 항구에 급유업을 등록하지도 못하고 등록한 곳에서도 비싼 급유선 한두 척으로 급유를 하고 있는 실정. 이러니 수요가 몰릴 땐 소형 선박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사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항구인 부산항. 국내 선박은 물론 곳곳에 외국 선박들이 많이 눈에 띈다. 다른 나라로의 운항 중 중간 경유지로 이곳 부산항에서 급유를 받는 선박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외국 대형 선박의 급유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급유선. 대형 선박이다 보니 항만에서의 급유가 어려워 무려 1시간을 달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데 급유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 선박. 워낙 선박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작업 준비도 쉽지가 않다. Where are you going to? After here in Korea, we proceed to Arica, Chile. Now, we just requested 1,170 metric ton, and hopefully they will supply us same figure.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급유다 보니 안전은 물론 오염 사고에도 특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급유하는 만큼 웬만한 중소기업의 수출량 못지않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 선박입니다. 둘 다. 한국 선박은 얼마 안 돼요. 외화벌이가 많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외화를 우리가 달러로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고객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급유가 이루어지는 부산항 한쪽에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국내 선박들도 있으니 오늘 급유 신청했는데 왜 그리 늦으시죠? 아이고 참 빨리 오셔야 되지요. 네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세요. 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재촉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나 이 상황이 난감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소행선입니다. 이 소행선은 양도 적지만은 일하는 절차의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선주들한테나 선원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유선이 빨리 와가지고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양이 작다 보니까 뭐 매번 이렇게 늦고 한 번쯤은 늦고 이럴 때가 뭐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와줬으면 좋을 건데 좀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소형 선박들의 경우 급유량과 비용 등의 문제로 대형 선박의 급유가 끝나고 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다림은 일상이 되고 있다. 오다 자체가 200톤을 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톤을 실어다 주라. 이러하면은 거래처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울매 계좌묻기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 그럼 50톤에 대한 운반비를 갖다가 200톤을 싣는 배가 50톤만 싣고 가게 되면은 150톤의 분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선박들이 제때 급유를 받지 못해 출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배 한 척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많은 배들이 이렇게 서 있노.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님, 지금 이건 뭔가요? 예, 급유 유조 차량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배에 기름 넣을 수 있나요? 예, 열 수 있습니다. 급유선에 대한 단점을 차량이 좀 보완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은 육상 급유 차량을 이용하면 급유선보다 훨씬 신속하게 또 절감된 비용으로 급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유업 등록 기준 자체가 무조건 급유선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 급유선도 보유하고 육상 급유 차량도 보유한다는 것이 업계 입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급유선만을 가지고 급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1급지나 3급지에 따라서 선박의 톤수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톤수에 맞춰서 선박을 각 항마다 구비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해상 급유업을 하는 이제 그 사업자들로서는 상당한 선박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거죠. 선박 급유와 관련한 현장의 불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부처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작됐다. 기존에 급유선이 있어야지만 급유업 등록이 가능해서 영세한 급유선 업체들은 다소 제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급유를 가능할 수 있게 띵크로리만을 소유한 분들도 급유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함께 진행됐다. 급유선이 꼭 있어야만이 급유를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자체에서 이 배가 있어야만이. 그런데 이제 이 양이 급유를 하는 양이 적다 이 말이니까. 적은 양을 굳이 이렇게 큰 배가 2,000드럼이나 2,500드럼을 싣는 배가 가가지고 100드럼이나 200드럼을 싣고 가면 채산성이 안 맞다는 이런 얘기거든. 불합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해 꼼꼼히 둘러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현장에 와서 급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항내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 작은 배들도 많고 한데 이런 배가 출동을 해서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급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기 위한 노력. 규제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뭐 제도적 관점이 잘 개선돼서 급유선 업계의 선주분들이
대부분 안정된 바탕 위에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국가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잘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그동안 항구마다 꼭 급유선이 있어야만 급유업 등록이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급유선을 보유하지 않아도 육상 급유 차량만으로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서 소형 선박 이용자들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급유업 등록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띵크로리를 소유하신 분들도 선박 급유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배에서 서성이는 기관장님, 또 급유선 기다리시나요? 기관장님, 지금도 배에 기름 넣는 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기 오네요. 어디요? 이쪽이 말이고 이쪽에. 아하,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육상이네. 규제 개선 이후 신속하게 육상 급유 차량을 통해 급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급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싱글벙글이라고 한다. 옛날에 배로 오면은 뭐 배 부채라 떼라 뭐 언제 오냐 뭐 이랬었는데 차가 딱딱 시간 맞춰서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죠. 감각이 좋죠. 선박으로 넣을 때는 이 배길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촬영을 하니까 제 시간에 딱 오고 참 좋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급유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급유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비용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 그래 바로 이런 게 규제 개선이지. 기름을 열 때 그 오염에 대한 거라든지 안전관계 그게 상당히 선박보다는 훨씬 더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화해 주신 규제에 맞춰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국 항만에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준 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 업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답답했던 기다림에 푸른 바다처럼 시원한 해결책을 안겨준 규제 개선.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변화.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